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나가지 못합니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됩니다.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윤상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윤 기자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혐의, 어떤 쟁점이었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 일단 1심 재판부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발언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른바 백현동 발언이죠. 그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을 때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도 이 대표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도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골프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대표가 그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재판부는 고 김문기 씨와 이 대표가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은 어떤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라고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도 반박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주장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마지막 결심 공판 때 발언을 보면 검찰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서 너무 과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구체적인 발언들을 보면 일단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서 압박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전체 발언 중에 일부를 임의로 발췌해서 재구성함으로써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 김문기 씨 관련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인한 건 골프 친 사실이 아니다. 조작했다는 말은 사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설령 골프를 친 걸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이 공개된 사진이 찍힌 날에는 자신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진 않았다. 이러면서 허위성도 부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럼 1심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 허위성,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이제 나눠서 판단을 한 것이죠. 김문기 처장에 관한 발언 한 가지, 그리고 백현동의 용도 변경, 부지의 용도 변경에 관한 발언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일단 김문기 처장에 관련된 것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심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는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당선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입니다. 거기에 맞춰지기 위해서는 당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허위 사실을 내가 얘기한다라는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것을 고의성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그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이것은 이제 뭐 양형에서 판단될 부분인 것이고요. 법적으로 요건 사실을 살펴보면 그렇게 고의성과 실제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요. 2심 쟁점에서 근데 또 하나 이제 추가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그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국정감사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회 증언감정법상으로 처벌받을 것이지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1심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2심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나눠서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당선 목적으로 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낙선자 아니냐. 낙선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변호사님은 그 부분은 양형에 대한 것이지 뭐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법 적용과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뭐 정치적인 메시지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당선이 되지 않았으니까 낙선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허위 발언을 했다라고 한들 이것은 처벌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읽혀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일단은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허위 발언을 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은 낙선할 것을 몰랐죠. 그래서 당선의 목적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전제로서 수사기관도 보고 있는 것이고 법원도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에 규정된 그 대상 범위를 보더라도요. 이것이 비단 뭐 당선자에 한해서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라는 별도의 조항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를 치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라고 보는 시각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낙선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 낙선을 한 것이지 그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부분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허위성, 고의성 그 부분을 2심에서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유죄로 판단된 그 두 발언에 대해서 허위성, 고의성을 다시 한번 짚어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판단이기 때문에 1심 판단의 이 결정을 일단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오인에 대해서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검찰 측에서 주장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1심에서는 어떻게 판단된지를 보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을 나눠서 보자라고 한다면 김문기 처장 등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성명 요청을 함으로써 직권으로 좀 허위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나하나 나눠서 재판부가 이것은 허위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판단은 뭐 나왔겠죠. 그래서 발언을 이제 나눠서 보고 있고 뒷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뭐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성명 요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1심에서는 허위성도 있고 고의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2심 판단에서는 혹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발언이 과했던 것이지 이것이 내가 어떠한 허위를 이야기한다라는 그러한 고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을 받아줘서 고의성 부분을 좀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주목해 볼 점입니다. 용 기자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재판이 6차례 진행이 됐는데 세 번째 재판에서였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내용입니다. 검찰이 전체적으로 총 4개의 발언을 가지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요. 이 1심 재판부가 이걸 다시 3개로 쪼개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야 김문기 씨를 알았다. 이 3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2심 재판부도 이 3가지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기존에 검찰이 기소했던 4가지 발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각각 거짓말이냐 명확하게 표시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요. 검찰도 여기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니까 그 서울 고등법원 앞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시에 오늘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이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윤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이요. 그러면 재판부가 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을까? 서로 그 해석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양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아니면 반대 측에 있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판사가 일단은 성명을 요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발언 하나하나마다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발언 하나하나마다
유무죄 판단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원래는 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라는 그 발언 전체가 무죄가 됐었는데 이것을 나누라라고 했던 것은 일부 유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나누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 측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1심 판단에서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 중에 유죄가 인정됐던 것이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것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유죄로 받아들였는데 아니다. 몰랐다라는 발언은 이렇게 재판부가 따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 것이고 당시에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것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기 위해서 이러한 성명 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의 의중은 사실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재판부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그 사실관계를 나눠서 보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인정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그 뒷부분에 대한 발언,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백현동 부지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성명이 없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사실 오인이라든지 아니면 법리 오인을 한 것이 아닌 이상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것이 인식에 관한 것, 그러니까 뭐 사실이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없다고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를 봐야 오히려 역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국감에서 한 증언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번째 얘기,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는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이 되지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판례도 국회에서 그 증언감정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고 계신 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차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2시에 선거 공판이 시작이니까요. 10분 전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또 당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상황 보고 계십니다. 지금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보고 계십니다. 지금 2시에 시작이니까요. 지금 한 9분 뒤면은 선거 공판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자들까지 모여서 응원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취재진들도 모여 있는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었습니다. 1분 전쯤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한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변호사님, 그 부분이요. 그러면은 두 번째, 협박을 받았다라고 한 부분, 표현의 문제다, 그렇게 느낀 거다라고 민주당 측 또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그런데 이 발언을 보면 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의 발언이 국토부가 직무유기 같은 것을 문제 삼아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라고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발언의 취지까지 함께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유기로까지 문제를 삼겠다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설령 내가 협박이라고 느꼈다, 공포심이라든지 외포심을 느꼈다라고 하더라도 협박이 있었다라고 치환이 될 수 있는 그 전 발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인식의 영역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에 1심 판단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이 인식에 해당할 수 있는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위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2심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들이 협박 없었다라고 대답을 한 측면이 이 대표에게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치중을 해서 변론을 했다라기보다는 김문기 처장 관련돼서 굉장히 좀 전부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 그 국토부의 협박 관련해서 발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 국토부의 공문이라든지 이런 서류들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이나 이런 객관적인 증거로서는 협박의 사실이 없고 그럼 관련 당사자들이 인적 증거로서 나와서 뭐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관련 당사자들도 협박이 없었다. 그리고 관련 서류 공문에서도 협박의 정황은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대표에게 여전히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윤상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본 게 아니라 앞뒤 부분 다 자르고 일부분만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한 고의가 없었고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에는 뭐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도 내가 사진을 뭐 조작을 해서 이거를 뭐 단체 사진을 편집한 뭐 그런 취지인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것도 재판부가 귀담아서 듣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어쨌든 본인이 선거 활동을 하면서 당선 목적으로 하는 그 일체의 발언에 사실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맥락을 보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있을 선고에서 두 가지의 흔한 뭐 쟁점 내지는 두 가지 발언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 부분이 좀 모호한, 그러니까 굳이 나눠보자면 모호한 영역이 조금 있다라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거듭해서 뭐 나의 인식, 주관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뭐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것이지 나는 그 사람을 뭐 골프 안 쳤다고 한 적 없다. 그리고 몰랐다라는 건 나의 행위라든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계속 다퉈왔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는 과연 이러한 발언을 얼마나 반영을 해서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이 이제 주목되는 점입니다. 변호사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항소심 재판부,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심은 한 분이 하잖아요. 재판관 한 명이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고법에 와서는 3명의 재판관이 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 항소심에 와서 이제 합의부 재판관들이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래서 3명이서 의견 조율을 하는 뭐 그러한 절차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3명의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도 주심 판사가 있습니다. 주심 판사가 대략적으로 어떠한 의견이라든지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서 하지만 3명의 의견이 결국에는 조율이 되어야 이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우리가 직장 체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직급이라는 것이 판사들의 세계에도 있기는 하지만 주심 재판관이 나는 이거 유죄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그 나머지 2명의 재판관들이 무조건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관 하나하나, 법관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헌법의 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 3명이 합치된 의견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과는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쟁점을 따져보기로 하고 잠시 변호사님과는 여기까지만 얘기 나누겠습니다.